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그동안 이 카메라가 좀, 카메라 마이크 포함해서 다 7만 원 주고 산 거라서 좀 잘 안 되다가, 이제는, 뭐, 음, 이제 이렇게 명상 참선 같은 거 할 때 이제 수행하는 거 하려면은 이런 것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다시 살렸습니다. 어, 요- 어제 오늘 제가 뉴스를 몇 개 보면서 참 사람이 살면서 통찰력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참 그 통찰력이라는 힘을 정말 갖고 싶었는데 어떻게 갔는지 몰랐고 한 20년을 헤매다가 보니까 이제 뭐 알게는 됐죠. 근데 아는 거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건 또 다르니까 죽기 전까지 이렇게 잘 봐야죠.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 그런 통찰력이 좀 있어야지 이 파이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세상이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만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 몇 가지 이제 오늘 막 파이 네트워크 정말 이 사람들 이 젊은 사람들 굉장히 안목이 빛난다. 이 사람들한테 배울 거 많다. 정말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고 그리고 뭔지 몰라도 지금 사람들이 좀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것 같고 한 30년간 전부 뭐 애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뭐 다 목표가 돈이었잖아요.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목표가 돈이 아니었. 뭐 군인 되겠다는 애, 선생 되겠다는 애, 뭐 과학자가 되겠다는 애, 다 그냥 인생의 꿈이 달랐는데 지금은 뭐 의사도 돈, 판사도 돈, 사업하는 사람도 돈, 애들도 돈, 여자도 돈, 노인네도 돈, 애들도 돈.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들만 돼도 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다 재산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준비했는데 지금 뭐 전부 돈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좀 제정신이 드는 거 아닌가? 특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파이코인이 이제 그런 와중에서 만났는데 이 사람들 정말 안목이 놀랍다. 오늘 이제 그 말씀 좀 드리는데 말씀드릴 게 네 가지가 있어요. 먼저 오늘 무브먼트라는 코인이 이제 뭐 한국에서 상장이 됐죠. 그랬는데 이게 뭐 한 200원에 하다가 9,000원도 하다가 하루에 막 가격이 그냥 뭐 200원에서 막 9천 아니 이게 막 뭐 처음에 상장됐을 때 뭐 우리나라 하면 100만 원까지 내렸다가 뭐 16분새 215원에서 100만 원 갔다가 5,300원 뭐 와 이랬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코인 시장이 이거 옛날에 상장할 때 이거를 아, 상장할 때 에, 다르게 했죠. 코인원, 뭐 코빗, 이렇게 다 다르게 상장하니까. 근데 파이코인은 만약에 기존의 거래소에 상장을 하건 뭐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서 상장을 하건 그 전 세계적으로 시간이 다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시간이 다르니까 아, 뭐 미국 시간으로 상장하겠죠. 미국 시간으로 상장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활동 시간이 다 다르니까 파이코인도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이게 뭐 215원에서 99만 8천 원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거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단기적으로 상장 어차피 뭐 오픈 매니아 한다라는 건 상장이 되는 거니까 딱 중심을 가지고 야 이런 암호화폐 시장은 또 글로벌 시장은 이런 거 있구나 이런 거를 하나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테마가 크게 네 가지예요. 두 번째 테마는 지금 이제 가상자산들 암호화폐들 그 양자 컴퓨터 등장에 하락했다. 코인 개미들 긴장. 코인과는 별로 상관이 없을 거예요. 뭐 그러니까 암호화폐라 그러니까 같이 똑같이 이제 처음엔 움직이겠지만 암호화라는 게 뭐예요? 음, 근데 그 암호가 풀린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게 가짜, 복제, 위조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 아니야. 양자 컴퓨터 등장에. 그래서 이게 뭐 암호가 다 풀려버리게 되면 암호화폐가 암호가 다 풀려버리게 되면 아무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요거는 제가 뭐 만약에 제 생각이 틀렸으면 댓글에 지적해 주시면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파이코인은 암호화가 풀려도 몇 월 며칠 날 실명이 철저하게 된 누가 언제 채굴한 것이라는 것이 나오죠. 일련 번호가 정확히 나오죠. 그냥 다른 법정화폐랑 똑같은 거예요. 일련 번호가 같은 법정화폐가 있으면은 위조지폐잖아요. 근데 보통 은행에서 세는 그 지폐 그 세는 게 숫자도 세지만 위조도 감별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위조 여부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죠? 일련 번호. 그런데 일련 번호가 파이코인은 정확히 다 사실은 기록이 되죠. 이 KYC 때문에. 그래서 파이코인은 법정화폐랑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똑같다. 그런데 이런 거를 다른 데는 그렇지 않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제 미 정부의 비트코인 비축안을 최대의 암호화폐 사기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죠. 선거 때야 뭐 무슨 말인지 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전략적 자산하고 재정 자산이 같냐. 그냥 전략적 자산으로 뭐 히토리를 갖고 있거나 석유를 갖고 있거나 이건 좋다. 그런데 국민들 세금으로 비트코인을 샀다가 비트코인 나중에 폭락하면 어떡할 거냐. 암호화 풀려서 쓸모없게 왜 그러냐면 내재 가치가 기본적으로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많이 알기 시작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견도 나오고 뭐 그런 의견 나왔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뭐 내린다 이런 것도 아니고 옳다 그르다를 하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세 번째고 좀 요것도 좀 말씀드릴 거고 네 번째가 이게 외르구 뭐 두카니 이분이 이제 올린 건데 중국 중앙은행이 매일 5천억 위안을 미친 듯이 찍어내고 있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한국 경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중국에서 이제 위안화집 100위안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 되잖아요. 100위안 곱하기 한 200 정도 해야 되니까 2만 원짜리 지폐인데 100위안이면은 100위안이면 한 2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일련 번호가 같은 게 곳곳에서 발견이 된다. 곳곳에서 발견이 된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동영상을 이게 올린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근데 이게 이거는 이제 근데 해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은행에서 사는 이 은행이나 가게에서 하는 거는 위조 지폐도 감별할 숫자만 세는 게 아니라 위조 지폐도 감별할 수 있는데 위조 지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조 지폐가 아니고 그런데 일련 번호는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거를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이건데요. 위조 지폐가 만연하고 유령 같은 숫자가 경제를 망친다. 그래서 한번 보고 이 사람 말이 맞나? 그래갖고 한번 이 사람이 얘기한 경제 지표를 제가 확인해 봤어요. 먼저 중국의 이제 채권 수익률 같은 것도 보고 중국의 이제 그 M2 그 통화 공급량 같은 걸 제가 쭉 봤죠. 야, 이게 한국에서도 이제 동일한 2017년인가 여기 보면요. 2017년에 동일 일련 번호 위조 지폐가 전국에서 발견이 됐죠. 이렇게. 그리고 요게 이제 2017년도에 그랬는데 동일한 일련 번호에서 해보니까 가짜더라라는 것이 이제 한국이었고 중국은 동일한 일련 번호인데 해보니까 진짜더라.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마구 찍어내는 거라는 거죠. CDBC 만들게 되면 중국에서 그렇게 되면 엄청난 일이 일반 서민들에게 벌어지는 거죠. 일반인들에게. 그래서 제가 이것도 보다가 야 파이코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파이코인은 이렇게 엄청나게 KYC를 하는 것이 이게 몇 월 며칠 날 우리 각자가 저기 뭐야 조달청이라고 그러나요? 아이고
돈 찍어내는 데를 뭐 있잖아요. 대전에 조폐공사. 조폐공사에서 몇 월 며칠 날 찍힌 것이다라는 게 이게 파이코인은 몇 월 며칠 날 실명 확인된 어느 컴퓨터 어느 핸드폰 누구에 의해서 찍힌 것이다라는 일련 번호가 정확히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 파이코인이 그 양자 컴퓨터가 나와도 CDBC가 나와도 다들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저 내재 가치가 내재 가치를 지금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다른 암호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는데 본질 가치가 없는데 그 본질 가치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번 빼고 2번, 3번, 4번 지금 세상에서 걱정이 되는 암호화폐 미래에 걱정되는 게 사실이 엄청난 KYC 하나만으로도 그 투명한 게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이 사람들이 정말 해안이 있는 거구나. 예전에 아주 똘똘한 이 컴퓨터 전문가 후배가 이게 뭐 컴퓨터 세상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다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양자 컴퓨터 그 회사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미국에 상장한 그 양자 컴퓨터 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아마 양자 컴퓨터가 생기게 되면 암호화폐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를 들여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말 대단한 천재적인 친구인데 그 친구가 걱정하던 일이 정말로 이렇게 드러나요. 그런데 물론 아직까지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가격에는 뭐 큰 영향은 없다고 다들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양자 컴퓨터가 윌로우라는 게 구글에서 나왔나 보죠.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에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제 구글에서 양자 컴퓨터 실험을 했다. 근데 양자 컴퓨터가 양자 현상을 이용하는 양자 컴퓨터는 이 연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가상자산의 천적으로 불려왔다. 왜냐하면 가상자산의 기반인 그 암호화폐의 기반인 암호가 다 풀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구글이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 성공하게 된다면 가상자산의 입지는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견해가 있고 다만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더라도 가상자산은 붕괴하지 않을 것이다. 뭐 비탈린 부텔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양자 컴퓨터 기술에 저항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 수준으로는 암호화 깨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현재 수준으로는. 그러나 언젠가는 깨진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 양자의 세계는 인식할 수 없는 것을 인식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무의식의 세계와 잠재의식의 세계를 인간이 극도로 갈 수 있는 게 양자 컴퓨터거든요. 그런데 그 극도를 넘어서는 능력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라고 해서 답이 없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암호화폐는 암호가 다 풀린다. KYC 그런데 파이코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인데 암호화폐는 암호화폐인데 이게 너무나 투명하고 KYC에 의해서 이게 딱 확인이 되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몇 월 며칠 날 진짜 핸드폰에서 어떻게 생성된 것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암호가 풀려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도둑놈이 있을 수는 있지만 파이코인 자체의 거짓은 금세 검증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만약에 누가 복제해서 가짜 같은 거는 즉시 적발이 가능하니까. 지금 수준의 인공지능에도 그러니까 파이코인은 이거랑 엄청난.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게 아날로그를 갖고 있는 게 이런 장점이죠. 디지털이 할 수 없는 세상에 아날로그는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파이코인 KYC는 아날로그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참 좋은 거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네 번째 아까 말씀 중국 위안화 소지자들은 어느 암호화폐를 보유해야 그들에게 가장 유리할까? 중국의 무제한 화폐 발행. 화폐는 엄청 찍어내는데 인플레이션이 되는 게 아니라 디플레이션만 돼. 야, 이게 중국이 희한한 방법을 쓰더라고요. 정말로. 돈을 막 찍어내게 되면
돈을 막 찍어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엄청 찍어냈는데 값이 막 떨어져. 값이 올라가는 건 뭐냐?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올라가는 것들만. 우리나라도 소비자 물가 지수 조사할 때 뭐 기름값이라든지 야채값이라든지 라면값이라든지 이런 한 200개 그 CPI라고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냥 저 전기 자동차니 뭐니 막 이런 거는 어마무시하게 돈 두들겨 부치면서 적자를 보면서도 계속하고, 그리고 이 소비자 물가만 올리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게 GDP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3% 성장, 5% 성장한다라는 거는 인민들한테 덤탱이를 씌우는 거죠. 그리고 무제한 화폐 발행을 해서 부도를 막는 거죠. 이 얘기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야, 이게 중국 사람들이 이게 지금 서서히 알기 시작했구나. 그러면 자기네 돈, 이게 올해는 못 가거든요. 올해는 못 가요. 그러면은 빨리 바꿔 타야죠. 어느 암호화폐로 바꿔 타야 될까가 가장 큰 고민일 거예요. 달러로 바꾸는 것은 여러 가지로 뭐 문제가 있지만 그냥 중국 위안화로 암호화폐를 사면 되는 거죠. 파이코인도 분명히 그 대상 중에 하나겠죠. 이게 중국의 무제한 화폐 발행이 사실이야. 그래갖고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중국의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 5년 만기 채권 수익률, 2년 만기 채권 수익률 보니까 채권 수익률이 엄청 떨어진 거예요. 엄청 떨어진 거예요. 작년 때부터 돈을 막 찍어냈다라는 거죠. 막 찍어냈는데 어떻게 찍어냈냐면 가짜로 찍어낸 거야. 1년 번호가 같은 화폐를 복제해낸 거야. 정부에서. 정부에서 1년 번호가 같은 화폐를 복제해낸 거예요. 그래갖고 땜빵으로 맞고 하면서 그게 소비자 물가만 올라가서 천재야 천재.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의 M2 공급량 봤어요. 지금 이제 환율이 1위안이 197원이니까 아까 한 200, 그러니까 200원, 그러니까 100원, 100위안 같으면 한 2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중국이 M2 화폐 공급량이 양이 한 얼마 전에 여기 영상에 305조 넘었다 그러더니 지금 307조, 320조까지 갔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200 곱하기 200 해야 되니까 300조, 3천조, 3경, 6경. 6경의 돈을 푸는 거예요. 6경의 돈을 푸는 거는 공식적으로 푸는 거고 가짜 돈을 푸는 거야. 거기다가 또 가짜 돈도 풀고 여기서도 이제 법을 고쳤어. 원래 중국의 중앙은행은 재무부와 직접 거래할 수 없고, 그러니까 1차 채권이나 1차 시장이나 2차 시장에서 채권을 구매할 수 없게 했는데 그냥 막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막 찍어내 가지고 급한 대로 정부 재정을 막고, 거기다가 또 이제 소비자 시장에서는 가짜 돈 복사해서 만들고, 그리고 또 저희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하나가 걔네 집이 걔네 그 한국은행에서 왜 너덜너덜 걸레가 된 돈이 이렇게 구멍 내서 이제 없애야 되잖아요. 그거 화공약품에서 다 없애 폐 낡은 돈 그거 그 친구 아버지가 이제 그걸 했는데 걔네 집에 가면 이제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폐기 처리해서 돈마다 구멍 한 3개 뚫고 그 화공약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돈이 ATM기에 막 들어가 있다는 거야. 일보 직전 돈이.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굴러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경제 M2 얘기하고 이거 채권 수익률 얘기하면 좀 어려우실까봐 제가 말씀 안 드렸고, 한국에서 발행된 동일 일련 번호와 중국에서 발행된 동일 일련 번호는 다르다라는 거죠. 중국에서 발행된 동일 일련 번호는 국가 단체가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왜 그러냐면 위조 지폐가 아니니까. 한국의 동일 일련 번호는 나쁜 놈들이 가짜로 만드는 거고. 그런데 이런 동일 일련 번호 지폐가 양자 컴퓨터가 생기게 되면
엄청나게 다른 암호화폐는 다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암호화가 다 풀려버리니까. 그런데 파이코인은 KYC 1년 번호 자체가 딱 정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파이코인에 대한 시스템적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투명하게 될 것 같다. 미래 안목이 정말 대단하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